이번 시간에는 전자신고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367쪽을 한번 보겠는데요. 367쪽에 대략적인 지급명세서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자와 휴업 폐업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까지 봐왔던 것은 계속 사업자 기준으로 2월 말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들이었고요.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휴업자, 폐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책에서 보시면은 휴업자, 폐업자의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갖고 휴업자, 폐업자의 경우도 폐업일과 휴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가 계속 사업자와 다르게 폐업 휴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일반적이었고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음 달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급 금액 우리가 원천징수 세액과 상관없이 지급 금액의 1%의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출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받아서 0.5%에 대해서 이제 미제출 가산세들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금액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총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원천징수 부분, 이 부분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매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처리했고 마감을 했으면 이행상황신고서를 보시면은 상단에 F7 신고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현황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마감을 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매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감을 처리해서 신고를 했는지를 매달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지를 한 번 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이 돼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자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현황 부분을 체킹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원천징수의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세무신고 서류에 원천신고 검토표라고 있습니다. 원천신고 검토표를 눌러보시면은 급여 자료, 우리가 말하는 상용 근로소득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고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옆에 바를 보시면은 나머지의 일용직 급여와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지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역과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먼저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갖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확인은 끝이 났고 이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하기 위해서 각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의 마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감 처리 방법은 각각 마감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근로소득이 발생됐죠. 근로소득과 일용직소득 그리고 퇴직소득도 발생됐고 나머지 기타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됐으니까 각각의 지급명세서의 마감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관리 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해서 관련된 총 부분에 있어서의 마감을 작업 완료를 처리를 하셨다면 요 5명, 여기는 5명이죠. 5명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총괄로 불러와줘야 됩니다. 총괄로 불러와줘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 제출 기간이 제출에 대한 금액이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총괄로 불러오셔야 돼요. 자, 총괄로 불러오면 자, 조회 기간이 1월부터 2019년 2월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급 시기 의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다음 달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19년 2월까지로 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모두를 체킹을 하시고 마감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처리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 제출의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말정산이 완료됐으면은 각각 근로자들이 저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좀 띄워주세요 하면은 개별적으로 체킹하셔갖고 뭐 PDF 파일을 만드신지 하셔갖고 제출을 근로자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 제출 마감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 제출 기간은 교재에서 보신 것과 같이 분기별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보시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보신다면 우리가 입력되는데 4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셔서 마감 처리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을 하시면 마감 처리를 위에 빨간 글씨로 확인하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퇴직소득도 있었죠.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1월부터 2019년 2월로 하셔서 퇴직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을 마감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업 기타 소득들에 대해서 항목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관리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좀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지급명세서를 2가지로 마감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한다 싶으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마감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이 되시는 부분에 마감을 처리하고 신고를 마감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이 있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가지로 마감을 하셔서 각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백표를 확인을 하셔갖고 1월부터 2019년 2월로 하셔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감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소득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이 기타소득 관리 내에 기타소득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이자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자 배당과 기타소득에 대해서 각각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타소득에 대해서 마감을 해보시면은 여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월부터 2월을 하시면은 각각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기타 소득에서는 비거주자의 사업과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거주자의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별도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지급 명세 제출의 마감은 완료됐습니다. 마감은 완료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마감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신고하는 방식은 이 전자신고 쪽에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각각의 자료들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추후에 홈택스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1번, 2번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과 뭐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는 세무대리인에 해당되니까 1번이 해당될 거고요. 전산매체 구분을 보시면은 밑에 바를 눌러 보시면 각각의 지급 명세서의 방법들, 저장 파일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지급 명세서 제출은 각각 하셔야 돼요. 참고로 상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과 의료비가 있다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요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가 같이 동일하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 보면은 일단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에 대한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작 경로, 어느 위치에 그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할까요? 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홈택스 들어가셔갖고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별도로 우리가 아는 쪽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퇴직소득 합계와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일치를 한다면은 위에 있는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긴 지금 세무대리인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제작이 됩니다. 이 제작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면은 정자신고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신청서 제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전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여기 있는 과세자료 제출에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게끔 바로가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만약 퇴직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여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바로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돼서 우리는 직접 작성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변환 제출 방식으로 할 거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찾아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이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를 선택해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검증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서 오류가 없다면은 정상적으로 파일이 제출돼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정자신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신고했던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마감 처리를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세무사랑 프로그램 통해서 전자신고를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